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미국 증시와 중화권 증시가 잘 가서 오늘 국내 증시도 기대하셨던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좀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1,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오늘 2시간 동안 그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 계속해서 변동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리스 관련주인 신재생 섹터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 연출했는데요.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정말 흥행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오늘 음식료 섹터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음식료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들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섹터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테마주 안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들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공급망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죠. 히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원조 수혜주이죠. 이 티플렉스가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면서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도 5에서 8%대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수혜주로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HL 만도가 3%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오늘 큰 폭의 하락세 연출했는데요. 오늘 라이콤이 3.88%,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종목들도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게임 섹터도 오늘 핫했습니다. 이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골드만삭스에서 NC소프트 매도 레포트를 내면서 오늘 NC소프트 주가가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 탑픽 종목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넷마블도 긍정적인 레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가 임박한 로보택시 관련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로보택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강하게 올랐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레포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영주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연 2차 전지가 수혜 섹터가 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 수혜 섹터가 될지 로보택시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로보택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로보택시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로보택시인가요? 아니죠. 그게 첫 번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수혜를 보느냐? 일단 로보택시가 나와서 그게 활성화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자, 도식적으로 지금 많은 일부 분들께서 로보택시가 나오면 일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수혜를 볼 것이야, 그리고 2차 전지가 수혜를 볼 것이야라고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찾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택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 결국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를 보는 것보다 완성차인 현대차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결국 로보택시에 따른 우리의 수혜가 아니라 로보택시와 경쟁 관계인 것을 보게 된다면 현대차가 가장 큰 경쟁이 된다는 거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 구글과 손을 잡았죠. 현대차는 하드웨어, 자동차를 제공하고 구글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업 관계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승자 독식 세계가 지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나온다 한들 현대차라든지 중국도 현재 지금 자율주행
현대차들이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재화들의 그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인도 IPO도 앞두고 있는 차라리 현대차 쪽에 관심을 좀 모으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현대차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아니면 현대 글로비스라 현대 우리가 뭐죠? 모비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으로선 낫다. 그렇지 않고 저것을 테마주로 따라가게 된다면 오늘 다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것을 테마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저거에 따른 찐 수혜주를 볼 것이냐를 구분할 시점이 됐다. 그리고 로보택시 이게 나온 지 벌써 꽤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로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원래 테마주는 모를 때 나온 거. 첫 번째가 가장 강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테마주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냐 자율주행 관련주나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냐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동안 시세를 계속 내보였던 종목들 위주의 흐름이 좀 차익 실현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로보택시 행사가 또 장중에 열리다 보니까 아마 내일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결국은 기대감적인 측면만 지금은 부각을 받을 뿐이지 실적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의 연속적인 흐름들은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매를 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로보택시 공개를 하고 지금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이 커진 만큼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기대감이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 굉장히 큰 폭의 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만약에 기대한 만큼의 좋은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좀 튀어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시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오히려 크게 넓게 보시고 좀 2차 전지 전반적으로의 이런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에 대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로보택시 공개를 하면서 휴머로이드 로봇도 같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로봇주들도 같이 좀 움직임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과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보수적인 접근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현대차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현대차가 글로벌 브랜드 30위에 입성했다라고 합니다. 32위에서 2계단 껑충 뛰어오른 건데요. 인도 IPO도 있고 현대차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일까요? 일단 현대차는 참 매력이 많은 종목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부진해서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인도 IPO를 통해서 4.5조,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 정도를 조달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인도 법인 쪽, 인도에다가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모든 자금을 쏟아붓는다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전동화 전략을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게 그거를 구축을 하고, 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엔 지금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중국을 이어서 세 번째로 또 큰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동력을 굉장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싱가포르 쪽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를 넘어섰다, 굉장히 신차 판매가 활발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잘 생산 거점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주가 흐름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시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이번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브랜드 가치만 해도 230억 달러가 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글로벌 고객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항상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좀 따라 붙는데, 이번 실적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살짝 주가가 답답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지만 좀 다시 한번 상방으로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보유하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로보택시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현대차 그리고 그 아랫단 부품 종목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게임주입니다. 오늘 핫하진 않았었는데 이 매도 레포트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NC소프트의 매도 레포트를 내면서 오늘 NC소프트가 8.5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NH투자증권은 2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또 키움증권, 현대차증권도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차영주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작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골드만삭스 레포트 때문에 오늘 8% 하락이 나왔어요. 사실 골드만삭스가 이전에 뭐 SK 하이닉스도 매도 레포트를 냈었잖아요.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이 매도 레포트의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저는 뭐 우리가 어떤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네. 일단 골드만삭스 말의 그 리포트의 얘기도 저는 일견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얘기도 수긍이 갑니다. 결국 이제 어떤 것들을 수긍하느냐라는 건데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저는 골드만삭스가 지적을 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주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작 모멘텀이 가장 강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적을 내느냐는 이제 나중 문제인데 NC소프트는 그동안 목말라게 기다렸던 신작 모멘텀이 있죠. 첫날 다운로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저분들이 다운로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결판이 언제 나느냐? 대략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써보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다운로드가 많다 그래서 이거가 결국 수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골드만삭스가 지적한 건 바로 그겁니다. MMORPG 게임이라는 거죠. MMORPG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강합니다. 중국도 이제 여기서 탈피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일본과 미국은 MMORPG 게임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콘솔 게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골드만삭스가 저는 지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NC소프트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리니지죠. 여전히 MMORPG입니다. 결국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이번에 TL이 극복해 주느냐 안 하느냐 누구 말이 맞고 틀리느냐는 NC소프트가 10월 말에 나타낼 성적에 달려있다. 결국 그들이 내세운 리니지 이후에 나온 MMORPG 게임에 대해서 유저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좀 결정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상 보면 일단 이틀 급등 이후에 이틀 급락이 시현됐죠. 일단 중요한 것은 19만 원 선에서의 안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만 원 이하로 빠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달 말에 나올 현재 실적에 대한 어떤 반응, 그러니까 유저들에 대한 반응을 보고 주가가 그때 당시에 19만 원 선이고 결코 그 평가 나쁘지 않다라면 저는 오히려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NC가 갖고 있었던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NC소프트 실적 발표와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재현 대표님께도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내에서는 뭐 크래프톤, 넷마블의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NC소프트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차라리 옮겨가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이제 NC소프트가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한 하루 이틀 거래일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의 심리 자체가 이제 IB 쪽에서의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NC소프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투심을 좀 악화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분위기가 상당히 뭐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거라는 부분들이 좀 의견이 더 좀 지배적인 상황인데 4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신작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TL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는 괜찮지만 스팀은 좀 견조한 흐름인데 국내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고 또 새롭게 이제 또 선보인 게임이 지금 사전 예약이 좀 잘 이어져서 이런 훈풍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3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만든 지 좀 2021년 정도부터 만들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트렌드적인 반영이라던가 그리고 유저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바로 시키진 못했던 신작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시대 트렌드와 맞아 떨어질까에 대한 의문도 살짝은 시장에서 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지선은 저는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1선의 이탈 흐름 19만 2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좀 더 러프하게 잡는다고 하시더라도 저도 19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흐름이 나와주는 안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이게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이 좀 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격대까지 딱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흐름에 조금은 연동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지지를 하는지 이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옮겨 다른 종목으로 옮기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는 지지선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의 연동성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제3차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증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게임주 영향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수혜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10월 연휴 직전에 나왔죠. 중국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쇼키즈가 나온 거죠.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공매도가 급하게 쇼키즈가 나오면서 청산이 되면서 주가 급등을 했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변동성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저는 중국 증시가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올라왔던 것이 일단 일시적으로 매물 소화가 되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온 것들이 보면 확실히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선 거기 때문에 의지는 확인이 됐다. 그런데 돈살포는 아니고 일단 실질적으로 그들이 안 건드리려고 했던 SOC 투자를 건드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훈풍이 느껴지는 게 언제냐? 4분기 정도 될 겁니다. 4분기 정도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결국 이제 돈이 도는 시기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중국 수혜주를 뭘로 봐야 될까요? 철강으로 봐야 될까요? 화학으로 봐야 될까요? 그들도 이미 과잉 공급으로 넘쳐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감산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감산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본다? 이건 전혀 도시적으로 안 맞죠. 더군다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거차오 거차오에 대한 그들의 인식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틈새로 보는 것이 지금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게임, 엔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 게임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경을 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은 게임과 엔터에 대한 부분들 좀 보는 건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기간에 시세를 내기보다는 베팅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게임과 우리나라 엔터를 이제 즐기실 거로 보여진다라면 저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과감하게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먹거리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한 10% 정도는 베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를 한 포트폴리오의 10% 정도 채워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 넷마블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는데 차영주 소장님도 그런 종목들 보시나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게임주보다는 식품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리온입니다. 오늘 이제 한 3% 정도 오리온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차트 모양을 보면 굉장히 차트가 이쁜 차트예요.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우리가 10만 원에 터치한 이후에 조정을 살짝 받았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거의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오늘 드디어 10만 원을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직전 10만 원 뚫을 때보다 거래량이 낮아져 있죠. 교과서적으로 보면 거래량은 낮으면서 주가는 올라간다. 이거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입장들을 보이는 초입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중국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라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을 때 삼양식품이 최고 주식이었었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오리온이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중국향 매출 때문에 못 올라갔었던 거고 농심이 못 올랐던 것은 농심 미국 공장이 있어서 못 올라간 거고 삼양식품이 오로지 이제 환율 수혜까지 본다 해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다라면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경우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겠죠. 특히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오리온이 자기네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국 수혜주로서는 틈새 전략으로 오리온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틈새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중국 경기부양책 수혜주로 오리온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3가지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